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력 담당 교수 전영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에는 포문하고 와일문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차에 거쳐서 쭉 공부해온 작업들을 보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명령문을 차례대로 실행하는 순차 구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문을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래서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서 어떤 특정 부분이 실행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반복문은 어떤 특정 조건이나 어떤 상태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명령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 수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복문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사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면에 누군가 방문할 때에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제 글자를 출력해서 환영을 표하고 싶은데, 우리가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 줄만 출력하면은 좀 밋밋하기 때문에 5줄을 출력하려고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장을 5번 출력하려면은 프린트 명령을 5번, 똑같은 명령을 5번 이렇게 실행해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명령을 여러 번 실행하면 좀 불편하고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거를 5번이 아니라 한 1000번 정도 반복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방문을 환영합니다를 1000번 출력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요. 또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니까 보기도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고 방문을 환영합니다가 아니고 방문을 매우 환영합니다 라든가 약간 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군데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1000군데를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동일한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주게 되면은 불편한 점도 많이 생기고 또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 구조로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이 1000번 반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 밑에 있는 이런 2줄의 프로그램으로 대치를 하면은 똑같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하나의 명령 문장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반복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령, 여기서 이제 포문을 사용했죠. 이런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포문이라는 이 명령에 의해서 밑에 있는 이 동일한 명령을 1000번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포문과 와일문에 대해서 어떨 때 우리가 포문을 사용하고 어떨 때 와일문을 사용할 것인가, 또 포문과 와일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문은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하면 유한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는데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을 하는 그런 구조가 포문에 해당됩니다. 근데 반면에 와일문은 무한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일문이라는 것은 와일문에 어떤 조건을 주게 되고요. 그 조건이 만족하는 한 계속 무한반복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도중에 그 조건이 만족을 못하고 true가 아니고 false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때 반복을 그만두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포문과 와일문의 사용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1 자동차 경주 같은 거를 보면은 이 경주용 자동차가 트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게 되죠. 이게 이제 반복 구조의 예입니다. 근데 반복해서 도는데 이 경주용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실행할 때에 우리가 한번 이제 분석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은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 트랙을 돌면은 최소 10바퀴 이상은 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11바퀴를 돌 수도 있고 15바퀴를 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 10바퀴 이상은 돌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포문에 대한 어프로치를 접근해서 유한반복 형태로 우리가 이거를 프로그램 한다면은 포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도는 횟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10바퀴 이하인가, 그러니까 10바퀴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10바퀴를 돌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그만두고 끝내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름이 남아서 10바퀴가 아니라 더 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거를 그만두고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와일문적인 어프로치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득 채워서 10바퀴 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몇 바퀴를 돌든지 간에 하여간 항상 돌다가 현재 기름이 1리터 이상이 남아 있으면은 최소한 한 바퀴 이상은 더 돌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10바퀴, 11바퀴 이런 식으로 회전수를 정해놓고 그 트랙을 도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조건으로 할 수가 있죠. 매번 트랙을 돌기 전에 이 조건을 체크하는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연료가 1리터 이상인가. 1리터 이상이면은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죠. 그리고 1리터 이하로 남아있으면은 도는 거를 그만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름을 채우고 이게 그 트랙을 돌 때에 효율적으로 운전을 해서 기름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10바퀴가 아니라 뭐 11바퀴, 12바퀴, 15바퀴까지도 돌 수 있고 어쨌든 기름이 1리터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회전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반복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하고 와일문하고 두 가지의 그 반복 방법이 있고요. 먼저 여기에서 이제 포문 형식의 반복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이썬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의 형태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for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게 X in sequence 이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콜론이어죠. 이 콜론은 우리가 그 앞에 조건문이나 이런 데서도 이 if문을 쓰고 뒤에 콜론을 쓰고 그 명령에 해당되는 그 명령 블럭을 그 밑에다가 사용을 했죠. 마찬가지로 포문도 이런 식으로 포에 대한 어떤 조건을 쓰게 되면은 콜론 뒤에 여기에 일정 칸을 띄우고 여기 명령어 블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어 블록은 이 포문에서 그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복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X라는 거하고 시퀀스 이 두 가지가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시퀀스라는 거는 그 포문의 반복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의 조건이냐면은 이게 뭐 true냐 false냐 이런 게 아니고 몇 번 할 수 있는지 그 횟수에 대한 그 컨디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라는 거는 이터러블 오브젝트 형태,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아이템이 여러 개가 나열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속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데이터형에서 보면은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문자,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이런 자료형은 이 자료형 안에 값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들어서 하나로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자료형이었습니다. 예를 문자열 같은 경우 hello라는 문자열이 있으면은 HELLO 다섯 개의 글자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 게 되는 거고요. 리스트나 튜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의 아이템을 갖는 리스트다 그러면은 세 개의 아이템을 나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을 연속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나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타입을 이터러블 오브젝트라고 그러고 이런 이터러블 오브젝트 타입이 이 시퀀스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X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X는 오른쪽에 있는 이 시퀀스, 오른쪽에 있는 시퀀스는 여러 개의 값이 순서적으로 나열되는 거죠. 순서적으로 나열될 때에 그 각각의 이 순서를 차례대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이 X는 변수입니다. 이 X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서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 포문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를 예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 시퀀스에 대한 의미, 이 시퀀스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시퀀스에 올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나열될 수 있는 문자열,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이런 자료형이 올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range라는 함수, 이 range라는 함수가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할 때에 예로서 몇 번 등장하기는 했죠. 근데 이 range라는 함수가 바로 그 포문을 사용할 때에 이 시퀀스 위치에 중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ange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range라는 함수도 여러 개의 값을 연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터러블 오브젝트의 시퀀스의 예를 살펴보면은 이 데이터 타입 중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있다 그러면은 1, 2, 3, 4 4개의 아이템을 포함하는 이 리스트다 그러면은 이 시퀀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첫 번째 아이템이 1이죠. 그 시퀀스 첫 번째 시퀀스가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 3, 4 이런 식으로 4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퀀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인지 함수 같은 경우는 뒤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레인지 1, 100, 2 하면은 1부터 100까지 100까지인데 100보다 하나 적게 해서 1부터 99까지 연속적으로 순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하는데 그 스텝이 2의 단위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이런 게 아니고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홀수 시퀀스로 해서 99까지 그 생성을 하는 이런 시퀀스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 곱하기 2 이거는 뭔가요? 앞에 1,2하고 괄호가 되어 있죠.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타입은 이 위에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튜플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하고 2 두 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튜플에 그 곱하기 2를 하면 이거는 두 번 반복을 하라는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1, 2가 두 번 반복돼서 1, 2, 1, 2 이렇게 네 개의 스텝을 갖는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스텝을 가진 시퀀스를 생성하는 부분을 이 시퀀스 포문의 시퀀스 자리 위치에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시퀀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실제로 포문이 실행되는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포문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런 포 명령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포 x, x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in이라는 걸 사용하고 여기 시퀀스 자리에 1, 2, 3 세 개의 아이템을 포함하는 리스트가 이 시퀀스 자리에 왔어요. 그럼 이 시퀀스 자리에 온 이 1, 2, 3 리스트는 시퀀스의 신텍스에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런 리스트 형태 외에 이러한 타입들이 올 수 있습니다. 즉 문자열,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그 다음에 레인지 함수 이런 것들이 이 시퀀스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 2, 3 세 개의 아이템을 가진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는 앞에 예에서 살펴봤듯이 시퀀스가 첫 번째 시퀀스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퀀스는 2, 3 이렇게 세 개의 스텝을 갖는 시퀀스가 되죠. 그럼 그 세 개의 스텝을 만들면서 차례대로 첫 번째 스텝은 1이죠. 이 첫 번째 스텝 1을 요 왼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x에 1을 할당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시퀀스 스텝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텝에서 x는 1이 되고 1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실행하면은 y는 1 곱하기 2 하니까 y는 2가 되죠. 그래서 x는 1이고 y가 2인 상태에서 프린트해서 이런 출력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아이템과 마지막 아이템에 x, y니까 2라고 2가 들어가서 1 곱하기 2는 2. 요 문장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포문이 반복을 하니까 이 시퀀스에 의해서 첫 번째 시퀀스는 실행이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 대한 시퀀스 두 번째 스텝은 2죠. 2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x의 2 값을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2인 상태에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y는 2 곱하기 2 하면은 y는 4가 되죠. 그래서 2와 4에 대해서 이 프린트문을 실행하면은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 마지막 스텝이죠. 세 번째 스텝에 3이 x에 할당이 돼서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스텝이 전부 다 소진되고 나면은 이제 이 시퀀스에 남아있는 아이템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요 포문의 실행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문의 실행이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매핑을 하면은 쉽게 우리가 포문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 포문에 대한 잘못된 예와 잘된 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문을 사용하는데 for x in 10 콜론 이렇게 해서 포문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x는 변수고 in 다음에 여기에 시퀀스가 가야 되죠. 근데 시퀀스에 올 수 있는 거는 여러 개의 값을 연속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값이 와야 되는데 올 수 있는 값이 문자열,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그 다음에 레인지 함수. 근데 이 10이라는 거는 그냥 정수죠. 그러니까 그 어느 시퀀스가 될 수 있는 그 성격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문법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뜨고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 프린트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데 이 10이라는 정수 대신에 10을 하나의 아이템을 갖는 리스트 형태로 표현했죠. 그럼 이 값은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지만 하나라고 하더라도 리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리스트 타입은 여러 개의 값을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값 10만 그냥 하나의 스텝만 갖는 시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10의 값을 가지고 프린트 x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10이 출력되고
시퀀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실행하고 이 포문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예를 살펴보면은 for x in 비슷한데 10에서 콤마 11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10, 11이 시퀀스 자리에 왔는데 이 10, 11이라는 거는 정수값 두 개가 있지만 이거는 타입이 정수가 아니고 이렇게 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괄호가 들어가 있고 괄호 안에 여러 개의 값이 있으면은 이거는 튜플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튜플은 시퀀스 자리에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0하고 11하고 두 개의 스텝을 갖는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x가 10으로서 프린트 x를 하고 그래서 10이 출력되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x의 11이 할당돼서 프린트 11을 합니다. 그래서 10하고 11하고 이렇게 두 번의 프린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좀 헷갈릴 수 있는 예를 살펴보면은 for x in 해서 시퀀스 자리에 서강이라는 문자열이 왔어요. 근데 이 문자열도 시퀀스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문자열이 시퀀스 자리에 오면은 그 문자열 자체가 하나의 값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 문자열 안에 있는 각각의 글자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면은 SOGANG 6개의 문자가 시퀀스로 차례대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퀀스에서는 x라는 변수에 s가 할당돼서 프린트 x 해서 s가 출력되고 두 번째는 o, 세 번째는 g 해서 SOGANG 이렇게 6번의 그 프린트문이 실행돼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문이 이제 실행되는 예를 살펴봤는데 이거를 실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이 포문이 실행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행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for name in 이 name은 변수죠. 앞에 예제에서는 x라고 나왔지만 이 변수는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취향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의 그 내용과 맞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ame이라는 게 변수고 그 다음에 in 해서 시퀀스 자리에 온 게 길동, 철수, 영희, 유신 이 네 개의 그 사람 이름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포함하는 그런 리스트가 여기에 시퀀스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는 이 네 개의 값을 각각의 스텝으로 그 시퀀스로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 포문에서는 첫 번째 아이템인 길동을 생성을 하고 이 길동을 name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에 매핑을 시켜서 이 프린트문에 있는 이 name은 이 길동이라는 값을 가지고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 실행을 하면은 안녕 더하기 길동 해서 안녕 길동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철수가 name에 매핑이 되죠. 그래서 안녕 철수가 출력되고 세 번째 영희, 네 번째 유신 이렇게 해서 그 여기 있는 시퀀스가 전부 다 소진이 되면은 반복이 끝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 전체에 대한 출력은 이렇게 네 줄이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절차적으로 그 살펴보면은 앞에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룹에서는 리스트의 첫 번째 값 길동을 가지고 와서 이 반복하는 이 코드 블록을 실행하기 전에 name equal 길동 왼쪽에는 변수의 시퀀스의 값을 할당해주는 이게 실행이 되고 그 상태에서 프린트 안녕 더하기 name이 실행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 길동을 제외하고 철수, 영희, 유신이 남아있으니까 두 번째 값인 철수를 name이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프린트문이 실행되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영희, 유신 이렇게 할당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실행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아이템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name이 할당할 값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포문의 그 명령이 끝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포문의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면은 자, 문자열을 시퀀스 자리에 사용했을 때의 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for C in 문자열 ABCDEF 6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반복문은 6번을 실행하는 6번을 반복 실행하는 그런 포문이 되겠죠. 그리고 실행할 때마다 C는 이 6개의 문자를 차례대로 할당받아서 이 C가 출력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6번의 프린트문이 실행됐는데 한 줄에 A, B, C, D, E, F 이렇게 6개의 문자가 출력이 됐죠. 이거는 우리가 입출력문에 공부할 때에 AND 구분자를 사용하면은 프린트 명령을 실행하고 줄바꿈을 하는 것 대신에 이 AND 문자를 출력한다 그랬죠. 그래서 프린트 할 때마다 브랭크 문자를 출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6번의 출력문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리스트하고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for menu in 해서
리스트 안에 이렇게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스트 안에 문자열이 있을 때는 이 문자열을 이 안에 있는 문자 단위로 쪼개는 게 아니고 리스트 안에 아이템 기준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큰 문자열, 3개의 문자열에 대해서 이 프린트 메뉴 출력을 3번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문자열 안에 문자열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면 시퀀스 자리에 바로 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의 이 문자열을 사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그런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일정 문자열, 문장을 입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서강 유니버시티라고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입력받은 그 문자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모음만 제거를 하는 겁니다. 모음을 제거하면은 서강 유니버시티에서 O, A, I, I 이런 것들이 모음이죠. 그래서 이런 모음을 제거하면은 SG, NG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꾼 문장을 우리가 그 구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프로그램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장 입력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 안에 어떤 모음이 있는가를 찾겠죠. 찾아서 그 모음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그 없앤 모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한다고 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입력을 받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문자열을 보엘스라는 이런 그 문자열에 따로 아에이오 모음만 모아서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에서 이 모음을 제거한 거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어떤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리절트라는 변수를 잡아서 널이라는 문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초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화라는 거는 우리가 결과를 구하는데 결과를 한꺼번에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로부터 시작해서 한 스텝 한 스텝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크리멘탈하게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널로 초기화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은 포문을 사용해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입력한 여기 이 S라는 문자열에서 letter in S 하면 S는 시퀀스가 되죠. 그러면은 서강 유니버시티 각 글자 하나하나를 시퀀스로 생성을 하게 되고 글자를 하나씩 letter라는 변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가지고 와서 이 앞에서부터 S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letter가 보에스, 모음에 속하느냐, 즉 S가 모음이냐, 아니죠. 아니면은 리절트에다가 이 글자를 추가시켜줘요. 그 다음에 O를 두 번째 룹에서 O를 가져오죠. O가 모음이냐, 이번에는 모음이죠. 그러면은 모음은 건너뜁니다. 모음은 제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G를 가지고 와서 G가 또 모음이냐, 모음이 아니니까 또 레터에다가 추가를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글자를 다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해서 전체 반복을 하면은 모음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자음만 요 리절트라는 변수에 추가를 시켜서 리절트라는 변수가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변수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요 리절트를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을 이제 문제를 처리할 때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거를 보고 대충 모음을 탁탁 찍어서 지운 다음에 나머지만 가지고 한꺼번에 구성을 하겠지만 컴퓨터는 하나씩 처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서강 유니버시티하고 단어가 한 20자 정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글자를 처리할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를 처리할 때는 이 문장이 예를 들어서 그 엄청나게 긴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자, 2만자 이런 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자, 2만자 되는 거를 한꺼번에 눈으로 보고 다 처리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식의 반복 개념을 사용하면은 이게 만약에 글자 수가 만자다 그러면은 10,000번을 반복하는 거죠. 10,000번을 반복하는데 매 글자마다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을 취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 자체로서 만자가 됐든 10만자가 됐든 처리가 가능한 거고, 근데 컴퓨터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보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컴퓨터는 처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이 포문,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배울 while문 같은 반복문 안에서 이런 식의 스텝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그 계좌번호를 입력받았을 때 계좌번호는 중간에 이렇게 마이너스 글자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계좌번호를 입력받아서 중간에 마이너스는 제거하고 숫자로만 이루어진 계좌번호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떤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어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제거하고 실제 숫자만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입력할 때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입력하면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마이너스 글자를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실제 거기에 사용될 때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계좌번호를 전체를 입력을 받았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입력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 마이너스를 뺀 계좌번호를 프로세스드라는 변수로 잡아놓고 여기에 초기 값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자 312 마이너스 순이죠. 이 글자를 하나하나씩 push in row 해서 이 로우에 있는 글자를 하나씩 가져오면서 이 글자가 마이너스냐 아니냐를 체크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면은 프로세스드에 이 글자를 숫자를 추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이너스만 빠지고 다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드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 그러니까 시퀀스의 스텝별로 풀어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크리멘탈한 방법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반복문을 사용해서 단순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반복문을 배워서 이런 포문을 사용해서 반복문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 공부하면서 매번 어떤 리스트라든가 문자열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형태가 끝날 때마다 뒤에 그 문자열이나 리스트를 다룰 수 있는 메서드 함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능을 잘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찾아보면은 이게 문자열이죠. 문자열 중에 요 마이너스라는 요 부호만 빼서 이거를 제거를 하겠다. 그러면은 메서드 중에 바로 이거를 제거하는 메서드는 없지만 리플레이스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 리플레이스에서 마이너스라는 문자를 널 문자로 리플레이스를 하면은 마이너스가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메서드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찾아서 쓴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네 줄의 프로그램을 요 한 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받은 row라는 문자열에서 리플레이스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마이너스라는 요 문자를 널 문자로 바꿔라.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없어진 게 프로세스 때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적절히 사용하면은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